이번 주 일요일에 그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이제 기아 보충 수업을 진행할게요. 근데 사실 뭐 보충이라고 말하긴 했는데 저희가 이제 평일날 상상해봐. 1시간 반씩 두 번, 3시간에다가 3주면 9시간인데 저희가 원래 이제 10시간이에요. 이제 이 특강이. 그래서 이제 1시간 모자란 부분을 그냥 하는 거라 보시면 되는 거라 뭐 보충이 아니라 그냥 기아 수업이야. 수업이고 이제 이날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개별 질문도 좀 하시고 뭐 만약에 시간 남으면 뭐 문풀을 제가 뭐 이어서 아마 진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이날 이제 오프라인 상에서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지난번에 뭘 느꼈냐면 확실히 이게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낫구나. 이게 온라인으로는 제가 막 수업 스타일이 혼자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이게 질문을 하고 싶어도 특별히 그 마이크 되는 사실 지우도 마찬가지 이게 참 질문 하고 싶어도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날 질문을 다 하셔가지고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특히 여러분들 어쨌든 수학을 두 과목이나 보잖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 분배 잘 해가지고 기하도 한번 연습을 좀 많이 해보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1년 동안 쓰는 책이라 시험 범위 자체는 길지가 않거든. 또 나름 할만하잖아요. 뭐 쌍곡선도 그 지난번 시험 범위랑 유사하고요. 뒤에 벡터도 뭐 처음 배우지만 아직 앞부분이라 막 거창하게 어려운 건 안 나와. 특별히 맨 마지막에 그런 계산만 좀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렇고 일단 오늘 수업 일정은요. 제가 이제 이거는 뭐 가안이고 바뀔 수 있는 거야. 일단 오늘은 좀 질문을 길게 가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혹시 뭐 그동안 질문 시간 부족했으면 한 절반 정도는 질문 시간 가지고 나머지 절반을 이제 문풀을 할 거야. 이제 여기서 문풀은 이제 저희가 이번 숙제로 아마 소단원 문제라던가 중단원 문제 이런 거 드릴 거예요. 여기에 제가 미리 준비했을 때 좀 어려울 만한 것들 몇 개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혹시 뭐 특별히 질문 있을까요? 일정에 대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 이제 오후 2시에 끝나고 나면 2시부터 4시까지는 이제 원래 본 수업. 그러니까 원래 토요일 날 해야 될 거를 이번 주에 일요일 날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든 숙제가 있었는데 문제는 꼭 미루지 말고 푸시기 바라고.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질문을 받아볼 테니까 뭐 마이크가 있는 친구는 마이크로 말씀하시면 되고 혹은 채팅창에다가 뭐 무슨 책 몇 페이지 몇 번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자, 저희가 질문 남기세요.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면 쌍곡선과 직선이라고 해서 사실 위치 관계야. 너네가 때마다 위치 관계란 걸 했어요. 그동안도. 뭐 2차 함수랑 직선, 원과 직선, 뭐 지수 함수랑 직선, 로그 함수랑 직선, 뭐 항상 이렇게. 근데 요 근래 삼각 함수는 안 했던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이제 위치 관계고 기본 아이디어는 뭐다? 이제 너네가 알고 있는 판별식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좀 감사한 포인트죠. 근데 이제 판별식을 쓰면 그러니까 애초에 문제에서 뼈대를 주는 문제는 판별식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보통 여기는 이제 공식을 좀 외워가지고 바로 가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타원이라던가 포물선 했듯이 이제 공식을 암기해서 가시면 되고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거든. 위의 점인지, 기울기인지, 바깥점인지 이제 세 가지를 확인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자, 개념원리 83쪽에 77번입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받는 동안도 여러분들이 질문을 쭉 남기시면 돼요. 혹은 이제 화면에 내가 틀린 게 나왔으면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3쪽에 77번 문제. 자, 이 문제고 한번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설명해 볼게요. 혹시 뭐 빠르거나 잘 모르겠다. 이제 댓글 남기시기 바랍니다.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여기 뭐 이렇게 써놓은 게 있네요. 따라가라. 근데
여기서 이제 소위 어려운 문제, 여기 파트에서 어려운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그 중단원 가보시면 알겠지만 소위 어렵다는 문제들은요. 죄송한데 지난번 시험 범위를 요구해요. 다시 여러분들이 지난번 시험 범위가 뭐였냐면 이제 기본적인 포물선, 타원, 쌍곡선 분석하는 거, 뭐 그래프 그리기, 초점 구하기, 점근소원 구하기 이런 것들과 뭐 포물선과 직선, 타원과 직선까지가 시험 범위였거든.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까지는 공부 안 할래요 하면 이제 그런 옛날에 물어보는 것들은 어쩌면 직접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제 지난번에도 좀 어렵게 나왔다면서. 그럼 이번에도 어쨌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욕심 나는 친구는 지난번 내용도 간단하게라도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갈게요. 자, 이번 문제는 좌표 평면에서 쌍곡선이 있는데 요 자리가 문자가 나와 있네. 자, 이거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이거라고 하자까지 끊고요. 자, 지금부터 시간계 만들겠습니다. 혹시 예나야, 너 여기서 점근선의 방정식 구할 줄 아세요? 사실 이제 여기서 구한 거랑 쟤랑 만날 거거든. 혹시 구할 줄 아세요? 점근선? 자, 점근선을 구할 줄 알아야 돼. 자, 점근선 구하는 방법을 쉽게 설명하면 얘네 둘이 있죠. 그냥 얘네 둘을 같다라고 쓰면 이게 그냥 점근선의 방정식이 됩니다. 다시 얘네 둘을 같다라고 두시면 돼요. 자, 양쪽에다가 b제곱 곱하시면요. y제곱은 a제곱분의 b제곱 곱하기 x제곱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럼 y는 전부 다 제곱 떼시면 되겠죠. 요게 뭐냐면 제가 식을 통해서 바라본 점근선이에요. 근데 얘랑 같다는 얘기야. 지금. 즉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a분의 b랑 위에 있는 3분의 루트 3이랑 같겠죠. 자, 여기서 양쪽에다가 분모를 곱하시면요. 조금 더 예쁘게 만들 수 있고, 뭐 조금 더 욕심나는 친구는 양쪽에 제곱까지 해서 이런 식으로 제곱까지 해서 또 양쪽에 3 나누셔서 그러니까 뭐 이제 최대한 쭉 써놓고 가자는 거죠. 자, 요렇게 일단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계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초점이 나와 있네요. 자, 우리가 초점 구하는 것도 할 줄 알기 때문에 자, 어떻게 구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저거의 제곱입니다. 즉, 요 식과 결론적으로 요 식을 연립해서 a제곱, b제곱을 구하겠습니다. a제곱 자리에다가 3b제곱을 넣어 보시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4b제곱은 48, 즉 b제곱이 나오고요. b제곱이 나오면 a제곱도 나오겠네요. 그리고 뭐가? 쌍곡선이 완성된다. 자, 여기가 36, 여기가 12. 자, 쌍곡선이 완성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 제가 여기 따라가라고 써놨는데 그냥 쭉쭉 따라가는 중이에요 지금. 자, 일단은 a제곱, b제곱 구했고요. 자, 그 다음 뭘 요구하냐면, 자,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이 까지 끊고,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자면 이겁니다. 얘가 쟤랑 만나는 점, 자, 만나는 점, 교점이니까 다시 말하면 연립하란 얘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x자리에다가 4루트 3을 대입하시면 돼요. 자, 한번 대입해서 계산해 보시면요. 36분의 48 마이너스 12분의 y제곱은 1이다. 여기서 y값 나오겠네요. 자, 요거 약분해 보시면 되고요. 양쪽에다가 12 곱하시면 16 빼기 y제곱은 10이라서 y제곱은 4가 되고, 원래 y는 뿔마 2개 나오는데 문제에서 1, 4분면 이라고 있으니까 y 값도 나옵니다. 느껴져요? 굉장히 따라가는 문제예요. 사실 뭐 새로울 건 없는데 계속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점 P가 완성이 됩니다. 틀린 친구는 본인이 어디서 막혔는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 묻는 거는 요 점에서, 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까지. 자, 위의 점 유형이고 저희가 공식처럼 외웠습니다. 자, 위의 점 유형은요, 공식이 굉장히 쉽습니다. 쪼개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쪼개신 다음에 sorry 빼기 oh my god 큰일이다. 여기까지 쓸게요. 다 지워졌네. 이렇게 해서 쪼개시면 됩니다. 근데 기울기 요구하니까 더 간단하게 약분까지 해서 이 약분 되는데 이것도 지워지겠다. 그냥 천천히 가야겠다. 양쪽에 6 곱해서 요게 정답인가 그러면? 자,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문제는 솔직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자, 계산이 복잡하다고? 천만의 말씀. 오히려 아까처럼 아까 2번 문제 기억나? 그 이상한 문제? 중3 내용 필요한 거 그런 게 어려운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너네가 못 풀었단 말은 뭐냐면 그냥 못 구하는 거예요. 점근선을 못 구하든 초점을 못 구하든 혹은 연립을 못 구하든 x축의 수직인 직선을 못 구하든 연립해서 p를 못 구하든 위의 점 이용해 접선을 못 구하든 기울기를 못 구하든 어쨌든 못 구하는 거야 이 문제는. 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뭐 이 정도면 쉬운 편이에요 사실은. 제28번 가볼게요. 자, 캡처 기능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실력급. 자, 1,0에서 쌍곡선에다가 그은 접선 중에서 까지 끊고 기울기가 양수인 걸 L이라고 하자. 혹시 나오나? L은 구했어요? 이게 이제 바깥점 유형이라 부르는 건데 혹시 L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안 되는지를 체크하려고 합니다. 얘는 사실 여기까지는요 특이사항 없이 그냥 바깥점에서 그었다. 그러니까 바깥점 유형이라 부를까요? 뭐 식도 나와 있고 점 나와 있으니까 그럼 L은 구한 거지.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맞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소단원 문제라던가 교과서에도 이런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그런 걸 자꾸 요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1 때 배워요. 고1 때. 자, 한번 그럼 제가 답안지를 보고 L은 좀 보고 쓰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L을 구해보시면요. L이 뭐가 나온다? Y는 2분의 1x 빼기 2분의 1 요게 나옵니다. 근데 자, 뭘 요구하냐면 자, 이 쌍곡선의 두 초점 또 구하셨겠죠. 자, 초점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2,0 이 아니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요런 모양이니까 0,2랑 0, 마이너스 2겠죠. 그쵸? 그런데 자, 여기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고 수선의 길이를 구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런 선이 하나 있고요. 대충 그릴게요. 0,2라는 이 점이 있잖아. 요거 요 길이 여기도 뭐 점 하나 있을 거 아니야. 0, 마이너스 2 요 길이 이거 두 개 구해서 곱하세요. 자, 그런 문제입니다. 자, 고1 때 배웠던 뭐가 필요하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거리 구하는 공식이 필요합니다. 사실 오른쪽에 보시면요. 여기 공식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한번 가볼게요. 참고로 이 문제는 소단원이라던가 중단원에 계속 나오더라고요. 한번 정확하게 확인해 보세요. 자, 일단 이 공식 쓸 때는 이 식을 안 쓰고요. 양쪽에다가 2를 곱한 다음에 반대편으로 2항까지 해서 이 식을 씁니다. 원래 이 식은 별로 예쁜 식이 아니야. 왜? 기울기랑 절편을 안 주거든. 근데 이 공식 쓸 때만큼은 이걸 씁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지금부터 한번 제가 요 길이 한번 구하는 거 시범 보여드릴 테니까 밑에 거 나오니까 구해보세요. 자, 이 길이 자, 이 거리는요 어떻게 구한다? 루트
여기에 있는 개수들을 제곱 더하기 제곱합니다. 분의 절대값 여기다가 0, 마이너스 2를 대입합니다. 해보시면요 3 나오겠네요. 그래서 루트 5분의 3 유리화까지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길이 구하신 거예요. 한 번 더 구하신 다음에 곱하시면 됩니다. 또 그러니까 얘는 실력업일 이유가 딱 하나야. 그러니까 저 공식 아니냐는 거야. 저 공식은 수학 원에도 종종 나왔었어요. 가끔 이제만 하면. 네, 좀 오랜만이지만 이 길이 구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질문하세요. 혹시 먼저 끝난 친구는 저기 소단원 문제부터 해서 이제 뭐 남은 기간 쭉 풀어봐야 되니까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주세요. 질문 없나요? 실력 업 빼고는 다 풀만 했어요? 나오나 정답 나왔어? 그래. 자, 여러분 또 질문 없어요? 없으면 바로 그냥 생각보다 별로 없네? 혹시 뭐 그동안 밀린 것 중에도 질문이 괜찮은데? 뭐 벡터라던가. 지우는 질문 없어? 자, 그럼 다들 질문이 얘나 또 추가로 질문할 거 없어? 나온이랑 없으면 그냥 바로 시작할게요 그러면. 그래요?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오늘 이제 제가 준비한 거 설명을 드리고 뭐 만약에 오늘은 좀 특별히 좀 뭐 빨리 끝나면 이제 좀 빨리 마무리하는 걸 합시다 그러면. 네, 오늘은 이제 질문이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근데 뭐 교과서는 뭐 교과서였을 거고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좀 할 수 있어야겠지. 그리고 그 교과서 가보시면 방금 나은이가 물어본 요 거리 구하는 게 저기 11번에 나오네요. 11번 문제에서 또 이제 직선과 수선의 발 사이에 거리 묻고 있거든. 그래서 요거 자꾸 물어보니까 꼭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교과서로 가볼게요. 따라오세요. 자, 오늘 교과서에 제가 지난 시간에 두 문제를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게라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자, 그게 이제 12번. 여기 온라인 수업의 장점이죠. 여기 필기가 남아 있습니다. 요거 제가 지난 시간에 필기했는데 여러분 아마 학교에서 이제 교과서라든가 풀고 계시면 이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게 소단원에 나오더라고요. 또 그러니까 이게 자주 몇 번 더 나오길래 일단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시겠죠? 그럼 지금부터 한번 12번 문제 고민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해보실래요? 잠깐. 자, 12번 문제입니다. 잠깐 고민할 시간 드려볼게요. 뭐 어떤 거 하라는 건지.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아주 예전에는 이제 좀 심도 있게 다뤄진 그런 내용 중 하나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마지막에 이제 요런 말이 나오는 문제들이 종종 나와요. 어떤 말? 뭐, 어떤 친구가 그리는 도형의 뭐 식을 구해라. 이런 문제. 자,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뭐 항상 이런 건 아니지만 보통 이제 좀 이제 몇 가지 내용을 소개드리자면 일단은 첫 번째 그리는 무슨 문제는요 제일 첫 번째 뭘 찾으시냐면 소위 어떤 주인공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리냐라는 거야. 자, 항상 그걸 먼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문제는 자 보이세요? 어떤 A라는 점, B라는 점이 주인공이 아니라 이 A, B의 중점이 그리는 도형이야. 그치? 자, 이런 주인공은 이제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문제는 이제 사실 어쩌면 대표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조금 더 이제 발전형이에요. 가끔은요, 두 번째. 이런 식의 이 주인공으로 가기 위한 뭐라고 할까요? 주인공이 아니면 조연인가요? 이런 조연이 되는 애들도 존재해요. 두 번째, 자, 이런 조연인 애들도 존재합니다. 이번 문제는 결국 주인공은 중점인데 이 중점을 누가 이 선분 AB를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조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이 주인공이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는 결국 이제 이 주인공이 뭔가 이제 저거를 만족하게 하다 보면 뭔가 이제 그리는 게 있다는 거야. 뭐 원을 그리든 직선을 그리든 뭔가를 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그리는지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그리는 문제는 일단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 주인공 있죠. 이 주인공한테 문자를 좀 쓸게요. 자, 주인공이 중점이 그리는 도형이니까 이 중점을요. 자, 지금 책에서 A는 쓰고 있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 B, C라고 할까요? 즉 다시 말하면 이 BC가 그리는 게 뭔지를 알아볼 거야. 그리고 자, 지금처럼 가끔 얘는 항상 나오는 게 아니야. 가끔 등장해요. 가끔 등장할 때 이 조연도 우리가 뭐라고 둬야 돼. 결국 중점 구하려면 우리 중점 구하는 공식을 배웠잖아. 중1 때, 고1 때.
그래서 이 A, B도 필요합니다. 근데 얘는요, 읽어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어떤 쌍곡선이 있는데 간단히 표시해 볼게요. 이 직선과 이런 식으로 만나면 여기 만나는 두 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 두 점을 A, B라 부른 거야. 어쩌면 교점이라 부를 수도 있고, 자, 우리가 뭐 옛날부터 어떤 위의 점을 둘 때는 어떻게 두냐면 X만 문자를 빌려 써라 라고 배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A라는 조연의 X 값만 제가 편의상 알파라고 둘게요. 그럼 Y 값은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한 게 Y 값이겠지. 자, 구분하세요. 알파 더하기 A입니다. 알파랑 A는 다른 거예요. 그리고 B라는 점은 다른 문자인 베타를 빌려 쓸게요. 그럼 베타, 베타 플러스 A 라고 둘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중점 구하는 공식을 아시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해서 얘네들끼리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네들끼리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야. 보시는 것처럼 B라는 친구랑 얘랑 같을 거고요. C라는 친구랑 얘랑 똑같겠죠. 그리고 이제 잘 보시면 그림 이제 우리가 하나 알아와야 될 게 있어. 뭐 이게 뭔지를 좀 알아와야 돼. 이게 이제 오른쪽 왼쪽에 둘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뭔지를 좀 알아올 건데 여기서 필요한 게 뭐다? 자, 우리가 소위 교점이라고 불리는 친구는요. 뭐 유명하죠. 결국 뭐랑 같다? 연립방정식의 근과 같다라고 배웠잖아. 자, 지금부터 이 주어진 두 식을 한번 연립해 보겠습니다. 자, 연립해 보시면요. y 자리에다가 저 친구를 쇽 넣으시면 일종의 대입법으로 연립이 가능하고요. 자, 암산하겠습니다. 쭉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즉 저희가 쓴 알파 베타가 어쩌면 이 친구한테는 두 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계수를 하고 싶네. 두 근의 합은 2a가 되고요. 이 자리에다가 2a를 넣으시면 뭔가 되겠네요. 자, 알파 더하기 베타가 2a니까 a, 2a 맞아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B라는 친구가 A가 되고요. C라는 친구가 2A가 되는 또 이런 모양을 나타낸다라는 거야. 이해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이제 요 모양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원래 요 자리가 X 자리고 요 자리가 Y 자리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요. 이 식을 한번 다시 한번 조립해 보시면 결국 A, 2A라는 말은 무슨 말이다? 요 직선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을 둘 때 우리가 A, 2A라고 둔단 말이야. 이해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뭐다? 이 중점이란 친구를 제가 뭐라고 B, C라고 뒀고 이걸 이제 조연들을 이용해서 식을 한번 정리해 봤더니 이 친구가 결국 요런 식의 어떤 모양이 나왔더라는 거야. 이런 식의 모양이. 근데 이런 식의 모양은 다시 한번 해석하건데 이 y는 2x라는 직선 위에 있을 때 나오는 모양이에요. 고로 저 B, C는 뭐다? 결국 이제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이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즉 중점은 이제 쭉 그리는 게 이런 직선을 그린다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런 그리는 문제가 바로 다음 장의 14번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한 번 더 연습을 좀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한번 다음 장의 14번도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음 정리해 보시고요.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단원 문제에도 하나가 더 나오던데 중단원인가? 거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숙제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정리 끝난 친구는 다음 장의 14번도 보시면 어떤 P라는 점이 그리는 도형의 넓이. 이번에는 뭔가 넓이가 있는 걸 그리나봐.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민할 시간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야. 그럼 이 주인공을 뭐 A, B라고 두고 일단은 시키는 대로 이 접선을 한번 어떻게 잘 구해 보셔야겠죠. 제 기억에 이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뒤에 이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랑 이거 똑같아요. 그 발전 문제 이거랑 똑같은 문제가 있어. 숫자만 달라요. 네. 혹시 뭐 기아 수업 관련해서 제가 알면 좋은 소식이 있으면 꼭 말씀해 주세요. 자, 이번 문제 한번 그러면 제가 시범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얘는 뒤에 소단원 발전 문제 똑같은 문제 나오니까 한번 거기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문제도 이게 뭘 자꾸 그린데,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아주 중요했는데, 이제는 글쎄요. 뭐 매번 말하지만 사실 제일 확실한 거는 학교 선생님이 강조하냐 마냐야. 뭐 수학적 비납법도 증명도 선생님이 강조하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뭐 적당히 넘어가면 적당히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욕심나면 다 하세요. 아시겠죠? 자, 읽어보시면 어떤 점 P에서 여기다가 자, 접선 관련 문제인데 얘는 바깥점 유형입니다. 머릿속에 그 몇 가지 흐름들이 쭉 기억이 나야 돼. 참고로 바깥점 유형은 두 가지 풀이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위의 점을 뭐라고 두고 공식을 쓴 다음에 가는 풀이, 두 번째는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가는 풀이, 판별식 풀이. 자, 근데 이번 문제는 뒤에 읽어봤더니 수직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 봐서 저희는 이제 아마 기울기 버전의 바깥점 유형으로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기울기를 m이라고 둘 거고요. 자, 마지막에 묻는 게 뭐다? 이 P라는 점이 그리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자, 지금부터 P가 주인공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주인공에다가 문자를 좀 빌려 쓰겠습니다. 자, 이번엔 제가 A, B라고 한번 두고 일단은 저희가 배운 대로 한번 접선을 좀 구해보자라는 거야. 자, 기울기를 m이라고 두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이제 기울기 버전은 공식을 외우라고 했거든. 다들 기억나세요? y는 mx 뿔마루트 요 자리가 1이기 때문에 5m제곱 플러스 4 맞나요? 이렇게. 요게 이제 뭐냐면 이제 기울기 버전의 그 접선의 방정식 공식입니다. 공식. 그런데 어쨌든 여기 A, B에서 그었으니까 이 점을 지나야 된단 말이지. 즉 여기다가 한번 대입을 하겠습니다. 대입해 보시면요. B는 AM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M 제곱 더하기 4가 됩니다. 여기서 반대편으로 이항하신 다음에 자, 반대편으로 이항하신 다음에 자, 양쪽을 한번 제곱해 보겠습니다. 이 식을 최대한 간단히 정리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양쪽을 한번 제곱해 보시면요. 자, 이렇게 되고 오른쪽은 루트가 벗겨집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한번 이항해 보시면 결국 뭐다?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다시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온다라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번 문제는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 접선끼리 수직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고1 때 수직일 조건이라고 해서 수직일 조건은 뭐다? 기울기끼리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 이 식은요 m에 관한 2차 방정식인데 m자리가 기울기란 말이야. 즉 다시 말하면 요 방정식을 푼 두 근이 뭐다?
이 두 근이 사실은 기울기 자리예요. 그럼 자, 우리가 필요한 건 지금 두 근의 곱이야, 어쩌면. 기울기를 곱하라고 했으니까 어쩌면 두 근의 곱, 즉 여러분들이 아시는 근계수를 이용해서 두 근의 곱을 구할 수가 있고, a분의 c, 이게 얼마다?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식으로 근계수랑 연결이 되는 문제예요. 자, 양쪽에다가 한번 분모를 곱해 보시면요, b제곱 빼기 4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5가 되고요. 반대편으로 한번 이항해 보시면요, 자 여러분 오랜만이죠.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혹시 나오나 이거 뭔지 아세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9다. 이거 무슨 식이게요? 즉 얘는 과연 뭐를 그릴까요? 다들 아시겠어요?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 고1 때 배우는 원입니다. 원. 즉 결국 이제 요 점 P는 이제 원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고1 내용인데 오른쪽이 9란 말은 3의 제곱이고요. 여기에 있는 3이 이제 반지름 자리야. 고로 이 원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니까 파이 r 제곱에서 정답은 9파이다.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세요. 자, 일단은 그리는 도형이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리는 도형은 이렇게 주인공이 항상 있을 거니까 걔한테 문자를 주시면 되고, 어쩌면 그 다음은 그냥 시키는 걸 하는 거예요. 사실 P를 A, B라고 두는 순간 이제 너네가 그냥 뭐가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번 문제는 근데 특별히 수직이란 말이 나와 있으니까 기울기로 가는 풀이를 써야 돼. 그래서 기울기를 M이라고 두고 공식을 쓴 다음에 A, B에서 그었으니까 A, B를 대입하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입한 다음에 제곱해서 식을 예쁘게 정리해 봤더니 M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고, 결국 이제 요 방정식의 근이 기울기인 거거든. 수직일 조건은 기울기를 곱해야 되니까 이제 근계수로 두 근의 곱을 구한 게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로 가서 식을 정리해 보시면 어떤 원의 방정식, 원이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마지막까지 와서 이게 원인 걸 모른다면 사실 또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뭐. 계속 말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옛날 걸 물어봅니다. 뭐 수학 원이든 기하든 어려운 문제는, 수능 문제는 자꾸 옛날 걸 물어볼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소단원으로 가볼 거예요. 자, 정리 끝난 친구는 한번 소단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페이지는 여기 가보시면 5쪽이라 써있죠? 네. 지난번 아마 시험 때 밑에 4쪽까지는 저희 풀어봤고, 이제 5쪽부터가 쌍곡선과 직선이에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뭐 기본 문제, 기본적인 위치관계 판별식 관련 내용이고, 이제 표준 문제는 뭐 개념원리라든가 교과서에서 많이 봤던 이제 그런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이 자, 발전 문제를 한번 같이 볼 건데, 특별히 살펴볼 문제는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 자, 지금부터 이 문제 여러분들 고민할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좀 시간 들이시면 요 시간 동안 그냥 있지 말고 뭔가를 고민해 보세요. 아시겠죠? 참고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고1 때도 몇 번 봤었고, 그러니까 식만 쌍곡선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뭐 2차 함수라던가 다른 함수를 통해서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자, 어떤 문제일까요? 자, 어떤 문제일까요?
자, 다들 한번 풀어보셨나요? 자, 이 문제 잘 들어봐.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근데 결론적으로 일단 지금 이 문제를 언뜻 보시면 이게 왜 지금 접선을 배우는데 나왔을까 싶으실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유래를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언제 자, 요 자리만 바뀌었을 뿐이야. 다시 요 자리만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고1 때는 이 똑같은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잠깐 고1 얘기를 할게요. 그 당시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이런 식의 어떤 2차 함수를 배웠잖아. 자, 이 2차 함수라고 상상을 하고 이 문제를 한번 설명해 볼게. 자, 2차 함수 위의 점과 자, 간단히 그려보자면 자, 어떤 이런 아래로 블록인 모양이잖아요. 여기 위에 점들이 참 많겠죠. 요 위의 점에서 어디 사이에 자, 요런 어떤 직선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사이에 거리가 다양하잖아. 예를 들어 요 점이라고 치면 요게 거리일 거고요. 예를 들어 요 점이라고 치면 요게 거리일 거고요. 한 번 더. 이 점이라고 치면 이게 거리겠죠. 사실 위에 점마다 거리가 존재해요. 그런데 이번 문제는 그 중에서 가장 짧은 거리, 최소값이 얼마냐. 그런 문제였어요. 그 당시에도. 그럼 자, 한번 간단하게 한번 그러면 이미지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점을 찍어 보시면 언제 제일 가까울까요? 그럼 뭔가 눈대중으로 보자면 여기 이쪽 아닐까? 이쪽 이렇게 제일 근처에 있는 점에서 가야 돼. 그치? 그럼 저희가 그 다음 작업은 뭐야? 여기인 건 알겠는데 그럼 이 점을 어떻게 구하지? 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결론 한 가지를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점의 위치는요. 결론적으로 뭐다? 자, 이 빨간 색깔 직선 여러분들 기울기를 아시죠? 기울기가 얼마다? 요 자리거든요. 1이거든요. 즉, 이 빨간 색깔과 기울기가 똑같은 접선의 접점 위치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요 점의 위치가 어디다? 이 빨간 색깔과 기울기가 똑같은 다른 말로 평행이라 부르죠. 이렇게 평행한 접선의 접점 위치에 있다라고 그 당시에 배워서 이게 실제로 보다 접선 관련 문제예요. 자, 좀 더 엄밀히 말하면 기울기 관련 접선 문제랑 연결이 된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는 연립해서 판별식이 0이다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셨다면요. 자, 이 문제를 풀 전략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야. 역시나 뭐 간단하게 뭐 소개를 드리자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어떤 쌍곡선이 존재하는데요. 요런 모양이겠죠. 쌍곡선이 있는데 이제 직선 이런 게 하나 있는 거야. 이런 게 하나 있는 거예요. 있는데 저희는 뭘 알고 싶다? 여기 쌍곡선 위에 점마다 거리가 있잖아요. 다시 점마다 거리가 있잖아요. 제일 짧은 게 어디냐라는 거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눈대중으로 찍어서 한 이쯤이겠구나 가 되고 이거를 실제로 표현하는 방법이 뭐다? 기울기 버전의 접선. 기울기 버전의 접선을 구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자,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기울기가 1인 거 알고 있으니까 특별히 저희가 공식 하나를 외웠습니다. 그치? 자, 한번 공식을 이용해 보시면요. 자, 어떻게 된다? 자, y는 자, mx x 뿔마루트 8m제곱 빼기 3이 됩니다. a제곱 m제곱 빼기 b제곱이니까 계산해 보시면 y는 x 뿔마루트 5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한 차례야. 근데 여기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접선이 두 개가 있잖아요. 자, 이번 문제는 이제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둘 중에서 뭐가 맞는지는 한번 저희가 두 가지를 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여기 위의 점과 이제 요 첫 번째 가능성은 이거라고 치고 한번 저희가 이제 그다음 뭐 할 차례예요? 실제로 이제 점을 좀 구하셔야 돼요. 다시 실제로 이제 점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식 양쪽에다가 24를 곱해서요. 좀 예쁘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y 자리에다가 잠시만요. 직선 여기 사이에 sorry, 근데 접점을 구할 필요가 없네요. 접점을 구할 필요가 없는 게 뭐 하시면 돼요? 그냥 결국 요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돼요. 여기 주어진 요식과 요식 사이에 그냥 거리를 구하면 되겠지. 그리고 사실 이게 또 뭐냐면 그 당시에 배웠던 평행한 두 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예요. 자, 혹시 거리 구하는 아이디어 기억나세요? 평행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아이디어가 뭐였냐면 둘 중에 한 개를 잡으신 다음에 만만한 점 한 개를 뽑으세요. 자, 얘를 지나거든. 이 점과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돼요. 자, 아까 나은이가 질문해서 설명했습니다. 또 나왔네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거리는 똑같겠네요.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자, 거리 구하는 공식이 뭐다? 자, 루트 제곱 더하기 제곱분의 절대값 0,0을 대입해 보시면 루트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 정답이 뭐다? 이렇게 구하시면 요게 이제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고1 때도 유사한 문제를 해본 적이 있고, 다시 보니까 위의 점, 그러니까 접점을 구할 필요는 없이 그냥 저 직선과 여기서 나온 요 접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평행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것도 고1 때 배워요. 그 당시에 저렇게 점 한 개 아무거나 뽑은 다음에 그 점에서 반대편으로 선을 긋는 거예요.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이해하셨나요?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자, 밑에 있는 11번 문제는 아까 그 제가 예나 질문 나올 때 말했지만 결국 이제 여기서 어려워진다는 거는 지난번 시험 범위인 뭐 타원이라던가 포물선을 자꾸 건드려. 이게 시험 범위가 아닌데. 자, 이제 이런 문제는 제가 숙제로는 드리겠지만 너네가 판단하세요. 사실 이 수업은 지금 특강 수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시간도 많지가 않고 너네가 판단하시기에 할만하면 한번 따라가 보시고, 사실 11번은 발전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는 문제야. 아까 그 예나가 질문한 그런 스타일이에요. 시키는 걸 다 할 줄 알아야 돼 실제로. 근데 만약에 나는 쌤 그 정도는 관심 없어요. 그럼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12번 문제는 아까 교과서에서 풀었던 문제랑 똑같습니다. 바깥점에서 그었더니 서로 수직일 때 P가 그리는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자, 얘는 한번 여러분들이 일요일까지, 자, 검사는 일요일 할 거야 여러분들. 한번 일요일까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 끝난 친구는 자, 쭉 넘어가시면 아마 소단원이 이론상 이제 끝났을 겁니다. 여기는 숙제고요. 그리고 중단원 가봐. 자, 그리고 한번 중단원 가보실래요? 자, 중단원 가보시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을 건데, 제가 혹시 X 친 게 있다면 그거는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얘는 이번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자, 여기서 몇 문제를 좀 같이 도와드리자면 몇 번 해볼 거냐면 다음 장에 12번 문제 있지. 다음 장에 12번 문제, 자, 지금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풀어보셔 드릴까요? 오늘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오늘 제가 아마 중단원까지는 숙제로 그냥 쭉 드릴 것 같아요. 소단원 문제랑 중단원 문제랑. 그리고 주말에는 시간 되면 이제 수능 기출에 나오는 이제 그런 좀 어려운 문제들, 이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얘는 생각보다 따라가는 문제야. 사실은 이제 오히려 그 중단원 문제에서 X 친 것들 중에 어려운 게 많아가지고 여기는 제가 이 문제만 설명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드릴 거예요. 그 뒤에 벡터 쪽에 몇 개 좀 도와드릴 게 있어가지고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 해보시면 그냥 또 따라가는 문제, 그냥 따라가는 문제 혹은 앞에서 본 유사한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머지는. 자, 한 2분 정도 시간 드렸는데 혹시 정답 나온 친구 있어요? 혹시 나온 친구 채팅창에다가 몇 번 나온지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어요? 얘는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요. 얘는 생각보다 그냥 따라갈 수 있는 문제예요. 혹시 나온 친구 있을까? 요? 자, 없으시면 그럼 제가 한번 따라가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한번 읽어보시면요. 자, 이런 문제예요. 자, 요 직선과 요 쌍곡선이 자, n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랑 만나더라. 자, 만나더라. 이게 이제 위치 관계 멘트거든요. 그리고 만난다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연립했을 때 결과적으로 판별식이 뭐다? 0 이상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0보다 큰 것도 만나는 거지만 판별식이 0인 것도 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접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립을 해서 실제로 한번 판별식을 구해서 0 이상이다 까지 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계산이 복잡해 보이는데 양쪽을 25를 곱하시면요. 연립하시기 전에 좀 예뻐집니다. 그리고 한번 대입법 y 자리에다가 mx 플러스 n을 대입해서 한번 쭉 전개해 보시면요. 저는 암산할게요. 자, 이렇게 어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번 판별식을 구해볼까요? 자, 판별식 D. 자, 짝수 공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가운데 거 제곱은 이거겠네요.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AC가 0 이상이다. 자, 판별식이 0 이상입니다. 자, 얘를 한번 전개해 보시면요.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m제곱 n제곱 마이너스 20 플러스 20 m제곱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를 또 분배해 보시면요. 다시 쓰겠습니다. m제곱 n제곱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m제곱 n제곱 플러스 20 마이너스 20 m제곱은 0 이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지워지네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들을 한 번 더 정리해 보자면 보이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일단은 정리를 먼저 할 줄 알아야겠지. 자, 그 다음 쌤 어떻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금 뭘 한 거냐면 어쩌면 여기 있는 판별식만 체크를 한 거야. 근데 아직 안 쓴 것 중에 첫 번째 문장 다시 가보시면 이 식이 n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는 거야. 이게 뭐다? 2차 부등식에서 다시 한번 판별식을 써야 되는 문제예요. 느낌 재밌죠? 판별식을 한번 쓰고 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n에 관한 2차 부등식으로 볼 수가 있거든. 다시 이 부등식은요, n 입장에서는 2차 부등식이란 말이야. 즉 어쩌면 n에 관한 판별식을 한 번 더 써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항상 되려면 n 값에 관계없이 항상 되려면 판별식이 0 이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판별식을 구해 볼 건데, 자, 가운데 n이라는 항이 없잖아. 거기는 0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4a c 이거 통째로가 c입니다. 이게 뭐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 한번 정리해 보시면요. 자, 80m제곱 마이너스 80은 0이하다. 양쪽에 80 나누신 다음에 인수분해 해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2차 부등식으로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따라가는 거긴 해. 근데 이제 잘 안 되는 친구는 첫 번째 판별식을 써야 된다는 걸 몰랐거나, 두 번째 이제 판별식을 한번 썼는데 마지막에 이게 뭔가 또 이제 n이라는 문자라서 좀 뭔가 낯설어 보이는데 이게 또 2차 부등식에서 연결되는 판별식 문제예요. n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런 문제 있잖아.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 뭐 그런 느낌의 판별식을 한 번 더 쓰는 문제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정답은 3번에 있다. 뭐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장이랑 그 다음 장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앞에서 본 적이 있거나 아무튼 뭐 특별히 어려운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번 숙제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이 수업이고 아까 제가 물어보니까 숙제를 좀 늦게 한 친구도 있는데, 자, 꼭 명심하세요. 숙제를 늦게 할수록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숙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제가 뭐 하라고 한 것도 아니야. 너네가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했잖아. 늦은 시간이지만. 그러니까 그런 만큼 좀 많이 얻어가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장의 숙제로, 그 다음 장도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요, 한번 벡터까지 가서, 자, 오늘 숙제는 중단원 다 드릴 건데, 벡터 쪽에 있는 일부 문제 도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희가 한번 연습해볼 문제는요, 자, 다음 장에 있는 9번 문제입니다. 자, 다들 잘 따라오고 있죠? 다음 장에 있는 9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문제를 한번 여러분들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갈게요. 그럼 이것도 제가 수업 영상 올리고 할 거니까 잘 못 들은 친구는 혹시라도 지금 조는 친구가 있다면 꼭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뭐 2분 드릴게요. 근데 거의 끝나가요. 여기는 뭐 다 하진 않을 거고, 곧 끝납니다. 네, 곧 끝납니다. 3개만 더 풀게요. 시간은 2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덧셈 뺄셈 문제인데 여기는 참 느낌이 재밌죠. 그 더하기 빼기를 화살표로 해야 되는데 두 가지가 있다는 거야. 이제 평행 사변형을 그리는 방법이 있고 삼각형을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삼각형을 많이 쓰는데 이제 평행 사변형도 뭐 쓸만하면 쓰는 거겠죠. 그래서 어쨌든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여기는 이게 또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더하기 빼기도. 자, 2분 드려봤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이거 정답 나온 친구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 문제 정답 나온 친구 한번 채팅창에다 한번 써줄래? 뭐 나왔다. 소통을 하고 싶어, 소통을. 지우는 뭐 3번 나왔고 3번. 네. 정답이 나온 친구도 있는데 그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맞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이제 벡터에서 뭐 더하기 빼기 문제라 보시면 돼요. 자, 더하기 빼기 문제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뭘 요구하는지. 자, 읽어보시면요, 첫 번째 문장.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D랑 BC랑 평행한 사다리꼴입니다. 자, 사다리꼴인데요. 자, 세 번째 문장에 힌트 하나를 줍니다. 어떤 힌트? BC가 AD의 2분의 3배다. 즉 다른 말로 1.5배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기까지 끊고 여러분들은 뭐를 구할 수 있냐면 벡터 BC라는 거를 어쩌면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AD에다가 2분의 3배 한 거니까 위에 있는 벡터에다가 2분의 3배, 즉 2분의 3B 벡터가 뭐다? 요거다 라는 거 다들 체크하셨나요? 요거는 자 요렇게 구할 수가 하나 있겠네요. 그리고 문제에서 자 마지막에 묻는 게 뭐냐면요, BD랑, 자 제가 색깔이 있으니까 색깔 보여드릴게요. 요 BD랑 화살표 체크 잘 하시고요. AC의 2배, 자 AC가 이거거든. 이 AC의 2배를 더해라. 자 지금부터 한번 그걸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요 BD랑 AC의 2배니까 뭐 표현하자면 이건가요? 뭐 이렇게 두 개를 더해보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잘 보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먼저 빨간 색깔을 먼저 한번 잘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이 빨간 색깔을 표현하고 싶은데 주어진 게 이거란 말이지. 자, 어떻게 하자? 자, 지금부터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요게 지금 비벡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 벡터에서 같다라는 거는 다시 벡터에서 같다라는 거는 이렇게 크기랑 방향만 같으면 시점과 종점의 위치는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다? 벡터 B랑 다 동의하세요? 자, 벡터 B가 되고요. 그렇단 말은 요만큼이 뭐냐면요, 2분의 1 비벡터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은 뭐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친구, 즉 벡터 CD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네모라고 두시면요, 다시 말하면 2분의 1 비벡터에다가 네모를 더하시면 삼각형 법칙에 의해서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A 벡터가 나오겠네요. 자, A 벡터가 아니라 마이너스 A 벡터예요. 방향은 반대인. 여기서 반대편으로 이항하시면 여러분들이 네모가 뭔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는 지금 뭘 구했다? 여기 있는 벡터 CD를 구한 겁니다. 자, 이걸 구할 수 있고 이제 빨간 색깔 구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요거 두 개를 더한 게 벡터 BD 맞나요? 자, 두 개를 더해 보시면요. 두 개를 더해 보시면 뭐가 나온다? 이게 나온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다시 보니까 더 빠른 길이 있네요. 미안합니다. 다시 보니까 이게 A 벡터란 말은 이게 마이너스 A 벡터네요. 그냥 이거 두 개를 바로 더하시면 삼각형 법칙에 바로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는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일단 보이는 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벡터 BD를 표현했습니다. 자, 이제 뭐를 표현하자? 이어서 한번 벡터 AC를 표현해 볼게요. 근데 AC는요, 혹시 여러분들도 보이시나요? 좀 빠르게 표현 가능할지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그림에 보시면요, 저희가 지금 구한 게 뭐가 있냐면 여기에 보이세요? 요거 알고 있죠? 그리고 이거 알고 있잖아. 자, 이거를 네모라고 두시면요, 뭐에다가 마이너스 A 벡터에다가 네모를 더한 게 2분의 3 B 벡터가 되겠네요. 이해돼? 고로 반대편으로 이항하시면 네모는, 자, 네모가 지금 벡터 AC거든요. 네모는 뭐다? A 벡터 더하기 2분의 3B 벡터가 됩니다. 고로 2AC 벡터는요, 양쪽에 2 곱하시며 2A 벡터 더하기 3B 벡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답은요, 이거 두 개를 더하셔야겠죠. 이거 두 개를 더하시면 정답이 몇 번에 있다? 3번에 있구나. 이렇게 노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이번 시험에 많이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번 시험 범위가 아직 뭔가 우리가 좀 덜 배웠기 때문에 그림 관련 문제가 기본 베이스인데 이런 식으로 따라갈 줄 아셔야겠죠.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 끝난 친구는요, 다음 장의 15번 문제. 다시 다음 장의 15번 문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부족했던 친구는 꼭 정답만 쓰지 말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제 고2면 알잖아. 이 정답만 까닥까닥 해서 나한테 잘 보여야 의미가 없어요. 시험 성적이 잘 나가야 돼. 그러니까 꼭 좀 시간이 부족한 친구는 다시 한번 풀어서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의 15번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자, 풀어볼 시간 2분이면 사실 뭐 넉넉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하는 것 중에 2분 넘는 건 없어요, 사실은. 방금 그 문제도 뭐 바로 가면 더 빨리 풀 수 있겠죠. 2분이고, 간단하게 코멘트 하자면 이번에 저희가 평행이란 걸 배웠고, 마지막에 평행하지 않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섞인 문제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거의 끝나갑니다. 12시가 조금 남았는데, 이제 뭐 오늘 이제 개념 설명은 끝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저는 이제 그냥 이제 여러분 몫이죠. 개념 자체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몇 가지 그 유명한 유형들은 다 외워서 푸시기 바랍니다. 자, 2분 드렸고요. 혹시 이거 정답 나온 친구 있어요? 15번 문제. 혹시 정답 나온 친구 이거 몇 번일까요? 아무도 없나요? 오, 얘나 2번이에요. 바이러스 뭐야 이거. 자, 2번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제가 푸는 거랑 비교해봐. 일단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좀 간단하게 드리자면요. 사실 이제 평행할 때가 더 익숙하니까 평행할 때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이제 평행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일단 이미지는요, 너네가 아는 거 맞다는 거야. 평행을 누가 몰라요. 이게 나란한 이미지야. 이렇게 평행하다. 근데 이제 이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실제로 그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조건을 아셔야 돼요. 조건을. 사실 이 조건이 중요한 건데, 조건이 뭐였냐면 결국 벡터 B랑 벡터 C가 평행하다는 말은요, 어떤 관계가 성립해야 돼? 어떤 벡터 하나를 나머지 한 벡터의 실수배, 요 자리가 실수 자리거든. 실수배가 되는 게 평행한 거예요. 다시 이런 식으로 실수배가 되는 모양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어떤 문제에서 특히 유명한 게 뭐 한직선 위에 있다, 그런 문제 풀 때 많이 쓰는데, 어쨌든 이런 게 된다는 거야. 다시 지금 벡터 B랑 벡터 C는요, 요런 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의외로 어렵지는 않은데 자주 등장하지 않아가지고, 쌤 평행하지 않는 거는 어떻게 체크하죠? 라는 거야.
자, 평행하지 않는다는 거는 뭐 이미지는 당연히 뭐 이런 거겠죠. 이런 평행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건을 좀 체크할 줄 알아야 돼. 이것도 가끔 나옵니다. 사실 가끔이 아니라 이번 시험 범위에서만큼은 중요하겠죠. 별로 배운 게 없으니까. 자, 조건을 이렇게 체크해요. 평행하지 않는다가 나오면요, 보통 이제 문제에 보통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올 거야. 어떤 상황? 약간 이런 식으로 이게 앞에 실수배예요. m과 n은 여러분 이거 이제 실수입니다. 실수. 이렇게 나왔을 때 결론적으로 뭐가 돼야 돼요? 얘네 둘 다 0이 돼야 돼요. 만약에 얘네 둘이가 0이 안 되면요. 기본적으로 저게 0벡터, 죄송해요. 오른쪽 0벡터입니다. 기본적으로 0벡터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이제 약간 판단하는 조건이자 이제 평행하지 않고는 요렇게 풀라고 이해를 하면 돼. 정리하자면. 아시겠죠? 자, 이걸 이해한 친구는 지금부터 제가 한번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만족하는 m값 구하는 문제예요. 자, 일단은요,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일단 전개부터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분배 법칙이라던가 뭐 교환 법칙 전부 다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항식 풀듯이 비스무리하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뭐 하자? 자, 벡터 A로 묶어줄게요. 일종의 동류항끼리 묶어주는 그런 느낌이야. 자,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자, 저는 그 다음에 뭘 건드렸냐면 제일 만만한 평행을 먼저 건드렸어요. 즉 다시 한번 벡터 B랑 벡터 C가 평행하다는 말은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야. 그리고 저는요 실제로 이 자리에다가 뭘 넣었냐면 네모 곱하기 벡터 B를 넣었어요. 다시 저 자리에다가 네모 곱하기 벡터 B를 넣어서 여기 있는 벡터 B, 벡터 B로 묶어줬거든요. 그럼 묶어주시면 요렇게 되는 것까지는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벡터 A랑 벡터 B가 남았는데 얘네들은 평행하지 않잖아. 평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끝난다고요? 우리 약간 항등식 풀듯이 는 0, 는 0으로 끝나요. 그리고 여기서 뭐가 나온다? m 값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원한다면 네모 값도 알 수가 있어요. 실제로 뭐다? 마이너스 4배. 즉 방향은 반대이고 길이가 4배인 그런 관계란 것도 실제로 알 수가 있어요. 이해했어요? 나은이랑 지우 이해했어요? 어떤 느낌인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좀 나름 기념비적인 문제고 평행이랑 평행하지 않고 문제가 이렇게 섞여 나왔을 때 이렇게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정리 끝난 친구는 자, 오른쪽에 있는 17번 문제. 자, 다시 오른쪽에 있는 17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약간 뭐 더하기 빼기 뭐 그런 느낌의 문제인가 싶기도 한데 어쨌든 뭐 한번 읽어보세요. 자, 17번입니다. 풀어볼 시간 2분 드릴게요. 어디까지 하실 거예요? 17번 풀고 18번 풀고 끝내겠습니다. 딱 두 개만 더 풀게요. 다시 17번 풀고 18번 풀고 끝내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는 이제 벡터 말고 많이 봤죠, 사실은. 약간 이런 유의 문제를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이거를 벡터로 표현해야 되는 문제라 조금 더 까다롭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여러분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힘내시고 다들 좋은 성과 있길 바랍니다. 늦은 시간인데 되게 고생 많아요. 자, 혹시 이 문제 정답 나온 친구 있어요? 17번 문제. 혹시 나온 친구 한번 채팅창에 한번 써주실래요? 몇 번일까요? 생각보다 좀 쉬워요. 그러니까 얘는 좀 어렵지 않아요? 다들 안 나오신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지금부터 이 문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혹시 못 푼 친구는 한번 잘 듣고 꼭 다시 한번 혼자 힘으로 풀어보시기 바래요. 자, 이 문제를 일단 읽어보시면 오른쪽에 부채꼴이 하나 나와 있어요. 90도 짜리고 여기 이제 OA랑 OB 자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 소위 반지름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스칼라에서는 이거 두 개를 같은 걸로 보지만 벡터에서는 이거 두 개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스칼라랑 벡터의 차이야. 스칼라,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배우고 있는 저희는 스칼라를 배운 건데 스칼라는 길이만 볼 때는 똑같은 반지름인데 방향까지 고려하면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를 벡터 A, 오른쪽 가는 거를 벡터 B 라고 표현했고요. 하나 체크할 건 뭐다? 자, 각 A, OB를 2등분 한다는 거야. 다시. 자, 우리 목적지인 벡터 OC는요. 어쩌면 얘도 이런 반지름인 거 아시죠? 사실 스칼라에서는 다 같은 건데 여기서는 다 구분하겠다는 거야. 체크할 건 뭐다? 이게 지금 2등분입니다. 그걸 이해했다면 45도란 것도 당연히 체크가 가능합니다. 자, 어쨌든 자, 이렇게 갔을 때 뭐를 구해라? 이 벡터 OC를 AB로 표현해봐라. 자, 지금부터 한번 제가 하는 걸 잘 듣고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우리가 이거를 반지름으로 본다면 다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그냥 단순히 길이로만 본다면 얘랑 얘는 같은 거야. 이게 사실은 어려운 말로 스칼라에서 하는 말인데 이제 벡터에서는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AB로 표현할 건데 자, 어떻게 저는 이제 혼자 풀 때 했냐면 이렇게 해봤어요. 우리가 어쨌든 이제 밑에 보기를 봐도 A랑 B를 더해서 뭔가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치?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 여기다가 제가 가상의 보조하는 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건 뭐다? 다들 정사각형인 거 동의하세요? 왜 반지름이 같으니까 90도니까 정사각형이겠지. 그리고 벡터에서 같다를 이용해서 저기 있는 A 벡터를 어디로? 이쪽으로 옮길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 요 빨간 색깔이 뭐다? 벡터 A랑 벡터 B를 더한 거다.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여러분들? 자, 이건데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할 건 좀 짧단 말이야. 이게 좀 짧아, 얘보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제 여기다가 실수배. 자, 실수배란 건 계속 말하지만 길이를 바꿔주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거보다 짧은데 그럼 과연 얼만큼 짧은지를 구해 와야 돼. 그리고 저는 이제 좀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한 걸 말하면요. 저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가끔 수업 때 말하지만 헷갈리는 친구는 간단하게 숫자라던가 좀 간단하게 한번 이 상황을 다시 보는 거예요. 자, 저는 혼자 풀 때 이렇게 봤어. 그럼 예를 들어 반지름을 한번 1이라고 해볼까? 그럼 여러분들 요 길이도 1이죠. 그럼 자, 요 길이는 루트 2가 돼. 피타고라스. 그리고 파란 색깔 요 길이는 반지름이라 똑같이 1이 돼요. 자, 그럼 관계 보이세요? 자, 무슨 관계다? 빨간색에다가 자, 결론입니다. 이 빨간색에다가 뭐를 곱하면 루트 2분의 1을 곱하는 순간 뭐가 나와요? 저기 있는 파란 색깔 벡터 OC가 나오겠다라는 거야. 즉 관계가 1대 루트 2 관계인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뭐 간단하게 비례식을 풀어보시면 되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유리화까지 해보시면요. 정답 몇 번에 있다? 정답 3번에 있는 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보세요. 자, 이번 문제는요. 이게 이제 벡터라서 가능한 문제인데 스칼라에서는 이런 걸 애초에 물어보지도 않고 다 같아요. 길이만 보자면. 근데 이제 이번 문제는 이제 벡터의 관점에서 벡터 OC를 표현해봐라 라는 문제였고 약간 정사각형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여기 숙제하다 보면 이런 정사각형, 정고각형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보게 돼. 즉 이번 문제는 반대로 그걸 내가 이용하는 문제예요. 정사각형을 딱 그리신 다음에 그럼 대각선이 벡터 A 더하기 벡터 B가 되는데 저거랑 좀 짧잖아. 얼만큼 짧은지는 저처럼 간단하게 숫자. 어쩌면 숫자는 스칼라거든. 길이는 스칼라 말하니까 좀 스칼라로 좀 보고 온 거야 지금. 스칼라로. 가가지고 이제 보시면 요런 관계구나. 라고 해서 일종의 비례식을 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해 보시고요. 자, 끝으로 18번 문제 풀고 수업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18번 문제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힌트를 드리자면 생각보다 쉽습니다.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상황을 이해해 보세요. 시간 드릴게요. 그리고 예나랑 지우는 꼭 오늘 그 수업 영상 지우는 앞부분에 그 질문 부분 그리고 나은이는 그 질문 부분이랑 오늘 제가 본 수업 때 뒤에 좀 어려운 문제 도와드렸거든요. 몇 문제 꼭 한번 영상 시청하셔가지고 학교 행사하느라 뭐 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시청해서 잘 모르겠는 거는 뭐 주말에 질문을 추가로 하든 혹은 요청하시면 지금처럼 뭐 온라인도 가능하니까 요청만 하세요. 아시겠죠? 자, 혹시 이 문제 정답 나온 친구 있을까요? 저거 그리는 영역의 넓이가 얼마일까요? 과연? 혹시 나온 친구. 자, 그럼 제가 한번 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 ABCD에 두 변 위에 점을 PQ라고 하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한번 그려봅시다. 자, 간단하게 그림을 통해서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정사각형이 있어요. 한번 예쁘게 그려볼게요. 이게 온라인 수업의 장점입니다. 나름 예뻐집니다. 자, 한번 그려볼 건데, 자, A, B, C, D, A, B, C, D.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이거 그리실 때 내 맘대로 하면 안 돼요. 이제 한쪽으로 쭉 도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자, 한 변의 길이가 나와 있고요. 한 변의 길이가 나와 있고요. 자, 문제에서 뭐, 자, 여기에 이제 점들을 PQ라고 하자. 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지금부터 뭔가를 할 건데, 여러분 죄송해요. 좀 그림을 크게 그릴게요. 다시 여러분, 이거 지금 좀 소심하게 그리면 우리 풀 때 답답해지거든? 좀 A, B, C, D를 크게 하나 그리겠습니다.
A, B, C, D. 한 변의 길이가 5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읽어보시면 A, B 위에 점 한 개가 있대요. 뭐 어딘가에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다시 A, D 위에 점 한 개가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에서 우리한테 뭐를 알려주냐면 어쩌면 이게 뭐다? 이게 이제 P가 여기쯤에 있다라고 힌트를 주는 거예요. 즉 P가 벡터 AP의 길이가 1 이상이고 4 이하란 말은요. 결론적으로 어디에 있다는 거다? 이 P라는 게 요쯤이라고 쓰면 되나? 즉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를 어쩌면 약간 좌표 비스무리하게 여러분 써가지고 여기를 뭐 0이라고 친다면 어쩌면 P라는 거는 1부터 4 정도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움직이는 점이라 보시면 돼요. 다시 P라는 게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제가 한 변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1부터 4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 요런 점에 있고요. Q라는 점은 AQ가 3 이상 5 이하란 말은 사실 여기가 아니겠네요. 자, 좀 현실 고증을 하겠습니다. 3 이상 5 이하란 말은 뭐다? 어딘가에 있는 한 3부터 5가 끝이야, 여러분들. 길이가 5니까 여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게 Q예요. 그럼 예를 들어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 P가 여기 위에 있고 Q가 여기 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헷갈리면요.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 문제의 마지막에 요거를 만족시키는 R. 약간 아까 그리는 거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이 R이 그리는 영역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AP는요. 한번 해볼까 그러면? AP가 여러분들 요거거든요. AQ가 여러분 이거거든요.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걸 한번 평행 사변형 법칙을 이용해 보시면 결국 AR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AR인 거 아시겠어요? 즉 이제 이 경우는 제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지금 R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결국 PQ가 어디냐에 따라서 R의 위치가 막 바뀔 거고 그럼 뭔가 어떤 그림을 그리나 봐. 그 그림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마무리 지어볼 건데 이제 몇 개 그려보시면 약간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결국 이제 여러분들이 할 건 뭐다? 여기 보시면 어쨌든 최소값, 최대값이라는 게 존재해요. 다시 여기 보시면 뭐랄까? PQ가 될 수 있는 최소값과 최대값이 있는데 걔네들을 다 체크하시면 이제 그 친구들의 넓이가 곧 R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P가 될 수 있는 최소값은 1일 때고요. Q가 될 수 있는 최소값은 3일 때입니다. 그리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AP 더하기 AQ 하시면요. R이 어디 있다? 여기에 R이 있을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이번에 Q쪽은 3으로 고정하시고요. 여기 있는 P쪽을 4로 바꾸시면요. R이 어디에 있다? 여기에 R이 있고 결국 여기가 바뀔 때마다 여기가 이렇게 쫙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엔 반대로 P를 1로 고정하고 Q를 5로 바꿔보시면요. 그때 R이 여기 있습니다. 즉 이렇게 옮길 때마다 여기를 이렇게 R이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남은 게 뭐죠? 하나 남은 게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둘 다 최대값일 때 R은 여기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보이세요? 결론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영역은요. 요 영역이 되겠고 자, 이 문제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다라는 거예요. 자, 가로의 길이 2, 세로의 길이 3이니까 자, 2 곱하기 3 해보시면 정답은 6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번 문제는 이제 PQ라는 게 움직이는 점이에요. 그럼 PQ가 움직일 때마다 R도 움직일 건데 걔가 뭔가를 그린다라는 거야. 근데 일단 처음에 초보일 때는 몇 개 한번 해보세요. 간단하게. 그럼 이제 이게 결국 저 끝에 있는 1, 4, 3, 5 최소 최대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 거야. 아시겠죠?
자, 한번 제 설명드린 걸 꼭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 자, 다 이번 주 일요일 날 오후 1시에요.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꼭 숙제 미루지 말고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할 건데 혹시 뭐 질문 있을까요? 뭐 궁금한 점? 자,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고 이번 주 일요일 날 뵐게요.